이어서 이 기밀 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변호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밀이 가장? 그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 기밀 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변호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밀이 가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인들의 사건 정보가 저에게 가장 기밀입니다. 이런. 그러면 기밀 유출 관련된 케이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관련해서도 알아봤지만 저희가 그것 외에 이제 기밀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요.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부정경쟁 방지 및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짧게 말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서 비밀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고 비밀정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비공지성,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의해서 비밀로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을 비밀로서 회사가 잘 관리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을 때 비밀로서 잘 관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가장 인사팀에서 중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애틀란타도 혹시 가보셨나요? 애틀란타는 못 가봤습니다. 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애틀란타에 가면은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네, 코카콜라 박물관에 가면은 마지막 단계에 딱 가시면은 엄청나게 첨단 보안 장치가 유지된 금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코카콜라 내에서 딱 2명 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비법 같은 것을 특허 출원도 하지 않고 그 금고 안에 제조 비법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좀 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런 보안 장치 같은 걸 해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내에서는 보안 교육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 사원들을 상대로 보안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비밀이다 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할 때 이제 오른쪽 상단에다 뭐 대외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차장 이상 열람 가능 이런 것들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비밀로서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것들도 요즘 거의 다 하시죠. 연봉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통제 구역을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이 구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뭐 홍채라던가 지문이라던가 이런 걸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는 비밀이 들어있는 뭐 개발 부서나 연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말씀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국내 이제 특히 테크, 뭐 반도체라든지 뭐 IT라든지 혹은 뭐 제조도 이제 하이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사 같은데 임원분들 혹은 핵심 연구 인력들을 해외 이제 회사에서 스카우트해 가면서 그 기밀까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인사 담당자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을 퇴사하실 때 많이 체결을 하시고요. 경업금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지난번에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판례 중에서 소위 놓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기밀이라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오해하시거나 혹은 가볍게 여기실 만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도매나 소매나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판매처의 담당자라든가 그 담당자의 전화번호, 그 담당자랑 연락하는 방법 아니면 업계의 동향 뭐 일하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정보 같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비밀 정보라고 영업 비밀이라고 본 사례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가 어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 거기를 이제 뚫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보고는 조금 특이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PC방 가맹점업을 하는데 그 PC방 가맹점에서 만든 그 아르바이트생 관리 매뉴얼이라던가 PC방 운영 매뉴얼 이런 것도 영업비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PC방은 알바생이 흥망을 가르죠.
그렇다면 변호사님, 네. 그 어떤 업계 종사자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네. 퇴사자가 회사 혹은 리더의 어떤 방책에 너무나 불만을 가진 나머지 본인이 퇴사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포맷하고 나갔다. 그런 경우도 혹시 그 안에 담긴 어떤 기밀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뭐 비밀이라고 할 게 들어있지 않다면은 포맷을 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게 없애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거기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하드에만 들어있었다. 다른 분한테는 없고. 그럼 이건 날아가면은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이거를 없앤 거니까 회사에 어떤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걸 없앤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기밀 같은 걸 유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라든지 민사상 청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영업비밀 유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출을 했을 때 징역은 10년 이하,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보통 이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면은 그걸 가지고 본인이 뭐 회사를 차려서 더 이득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뭐 외국이나 이런 데 유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억이라는 벌금이 사실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벌 조항에는 플러스로 이득액이 5억을 넘을 경우에는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 액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6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6억에서 뭐 곱하기 2, 뭐 곱하기 10까지 해서 벌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해외에 유출했을 때는 더 국가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해외에 유출했을 때는 처벌이 더 커요. 징역이 15년 이하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벌금 액수도 15억으로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15억을 넘는 이득을 챙겼을 경우에는 그 이득에는 기하급수적이네요. 네네네 2배 이상 10배 이하로 해서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냥 일반 형법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도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처벌이고 그리고 또 민사상으로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이 유출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 입증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청구를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R 강효리 변호사님 모시고서 기밀 유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 한번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매우 좋은 시간이었고 영업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보호를 더욱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HR 파트에서도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도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좀 보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요. 업무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법률적으로 이것이 옳을까?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으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님들을 모시고서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마무리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무소송이 희소송이다. 감사합니다. 우와!